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예요. 194페이지 보시면 제2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와 있고요. 1번에 보면은 제2절의 큰 1번에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세 가지 목차를 잡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목차를 잡아야 되는데, 94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봐요. 임의적 지정 대상을 동그라미 합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동그라미 하시고요. 임의적 지정이 있으면 필요적 지정, 반드시 지정이 될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겠죠? 네, 그래서 책자 넘겨줍니다. 넘겨서 96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필수적 지정 동그라미.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곳과 지정하여야 할 곳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3번 96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3번에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정 요건, 도시적 외의 지역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도시적 외의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한마디로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몇 가지로 분류되죠? 세 가지. 목차를 잡아야 돼요. 목차를. 이 목차를 안 외우고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보셨으니까 일단 교재는 94페이지를 펼쳐놓고요. 교재를 94페이지 그대로 두고 고개만 딱 들어요. 고개만. 교재를 만지면 안 돼요, 이제. 교재는 미리 집에서 만져보시라고 그랬죠. 집에서 많이 만져보고 오세요. 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몇 개가 있죠?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정 대상. 이걸 수업을 들으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대상 세 개를 먼저 보고 내용에 들어가지. 여러분은 임의적 지정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 막 들어가잖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1번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네, 그거를 현장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서울이에요. 서울시 관할구역 중 도시적이죠. 도시적. 서울시 관할구역 중 도시적이에요. 도시적.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어떤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궁금하죠. 이걸 뭐라고 했죠 아까?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고요. 그 중에서 임의적 지정 대상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니까 임의적 지정입니까? 필수 지정입니까? 필수, 의무적 지정, 필수적 지정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의무적, 필수적 지정 대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여야 할 곳이 있다. 그 다음에 나가야 돼봐요. 나갑니다. 이제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에 나가자고 이렇게 상상하셔야 돼. 도시지역 외. 도시적 외니까 용도지역이 뭐죠? 상상해 보십시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러면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보존할까요? 그 지역 단위로 개발할까요? 개발. 그럼 개발되지 않은 곳을 개발하니까 신도시 개발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적이 아닌 곳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려면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일단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을 하여야 할 곳, 그리고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잖아. 도시적 안에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해야 될 곳, 그리고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넓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적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여기 봐주세요.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그러면 한 번 녹지지역은 영원할까요? 용도지역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될 수 있죠.
녹지지역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봐요. 이만큼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로 개발하겠죠. 개발할 때는 그 지역 단위 개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가 뭐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적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잖아.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지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면은 그 해제된 구역은 개발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지역 맞죠? 이건 주변지역이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뒀다가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든. 그때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그 해제된 지역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까?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입니까?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별로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95페이지 봐요. 95페이지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박스로 만들어져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 지나서 책장을 넘기니까 96페이지까지 12번에 다시 7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대충 봐도 18개, 19개 되죠?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걸 이제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공법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95페이지 다시 와요. 95페이지 동그라미 8번 찾으셨나요? 별표하시고요. 밑줄 껐죠? 밑줄 끄십시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 몇 개? 4개. 그럼 생각해봐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개발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 묶여있다가 뭐가 되면은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줄 거예요.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뭐로 바뀌죠? 줄 거요. 녹지지역에서 줄 것이십시오. 주거, 상업, 공업주로 변경되는 구역도 개발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하는 거야. 그 뒤에는 줄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외워도 되지? 안 외워도 되죠? 동그라미 1번 봐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은 묶어서 외워야 될까요? 참고해야 될까요? 참고. 용도지구. 그럼 잠깐만요. 서울의 용도지구가 지정된 곳은 그 지역 단위로 개발하고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그라미 2번 끝에 빨리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3번 제일 끝에 정비구역. 4번 제일 끝에 택지개발지구. 5번 대지조성사업지구. 6번에 줄 것죠?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7번에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것도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 여기까지 밑줄 껐습니까? 거기 한번 들어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외우는 게 아니고 안 봐요. 앞으로 이 도시적 안에서 말이야. 도시적 안에서 도시개발하고 도시개발구역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아닙니까?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택지조성하고 대지조성하고 산업단지 만들고 관광단지 만들고 여기까지 공통점은 보전입니까? 이런저런 개발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도시적 안에서 도시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하고 도시개발하고 정비하고 택지조성하고 대지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이런저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택지조성하고 대지조성하고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등 이런저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왜 의무냐고. 일부 지역 단위의 택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전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반드시 이 임의적 지정 대상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나오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될 대상이 있어. 의무적, 필수적 지정 대상. 교재 넘기세요. 그러면 95페이지 그 8번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9번 이하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 이하를 보면은 이상해지는 거라니까. 그 정도는 진짜 실무적으로 필요할 때 전문가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못 외워서 자격증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라. 이런 것에 손을 안 대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잘하려고 빠져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야, 이제. 적당한 물급 피해 가서 고동을 잡으면 끝나는데, 개도 죽고 바지락도 주우면 되는데, 욕심부리가 큰 것을 죽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빠져가 나오지도 못하잖아. 적당한 깊이에서 바지락 죽고 나오면 되잖아. 더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아셨죠?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 가자. 전문가만 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96번 오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될 대상이 박산에 몇 개 있습니까? 2개. 96페이지 필수적 지정에 박산에 동그라미 1번, 2번 보셨죠? 동그라미 1번, 2번을 앞으로 딱 묶어서 의무적 지정, 필수적 지정이나 의무적 지정이나 뭐 의무적 지정 대상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1번 같이 보면 1번. 다음 밑줄 것이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몇 개죠? 2개. 줄 것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줄 것이고 정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동그라미. 정택이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택이 됐습니까?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줄 것죠.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기업과 니은의 지역으로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까지 줄 것이고 10년 동그라미. 그래서 외울 때는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보면 되죠.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나왔잖아. 정택이는 10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거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정택기는 10년. 그 다음 내려와요. 2번 내려와요. 다음에 해당한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잖아요. 3개.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기억 줄 거예요. 시가와 초등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줄 거예요. 시가와 초등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밑줄 거예요. 그 뒤에 다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손을 대면 이제 안 되는 거기 다만 이후로 밑줄을 끄면 합격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혹시 밑줄을 끄시면 책을 찢어버리고 바꾸면 돼요. 새 책으로. 네. 그 다음에 니은번 내려봐요. 줄 것죠? 녹지지역에서 니은번 줄 거세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 됐습니까? 밑줄 것이고. 시가와 초등구역 할 때 시 동그라미, 녹지지역 할 때 녹 동그라미. 신호기는 됐죠? 다시 올라가요.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한 지역은 신호기 맞죠? 신호기로서 줄 것죠? 계획적, 체계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얼마? 30만 정도 이상이 되는 지역. 30만 동그라미. 그래서 이럴 때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보면 되죠. 반드시 법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거나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은 4개를 외워야 되죠.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고개 들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필수적 지정 대상. 어떻게 오죠?
정택이는 10년,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고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연습을 이렇게 하십시오. 봐주십시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에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다시 연습.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거나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구역 중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일단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필수적 지정 대상은 해결됐죠. 근데 시험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틀려요. 정택기는 10년 해놓고 나중에 정택기가 이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외웠는지, 세법에서 외웠는지, 학계로서 뭐 법경인지 뭐 외웠는지 뭐 어디서 외웠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섞이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정해놓으면 정비구역 해놓고 뭐 택지개발지구 해놓고 그래서 10년 나오면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시험 이렇게 나와요. 잘 듣고 오버엑스 판단합니다. 시험 문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OX? 다시 잘못 들었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OX? X예요.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야.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라.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해놓고 10년 지난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라. 알겠죠? 거기서 또 쏘가버려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비슷하면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실수를 언제 해야 됩니까? 본 시험에서 해야 됩니까? 모의고사에서 하셔야 됩니까? 모의고사에서 그 실수를 해보고 고쳐서 정확하게 알도록 모의고사를 보라고 하는 거죠. 3월달에. 근데 3월달에 모의고사 보려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요? 저는 금방 와가지고 공부를 아직 안 해서 모의고사 못 봐요.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잖아. 모의고사 안 봐도 합격할 정도에 왜 보냐고. 연습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시험장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시키들 하셔야 돼요. 어른들도 알겠죠? 시키들 하세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저에게 수입이 10원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저기 10원도 관계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도시적 임의적 지정, 필수적 지정, 그 다음에 도시적 바뀝니다.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단은 3개가 떠올라야 돼요. 작년 2021년도에 공부해 보신 분은 손들지 마세요. 2021년도에 공부해 보신 분은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 3개를 목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도시적이 아닌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3개가 떠올려요. 목차는 떠올려요. 그 목차가. 공부를 이렇게 하라니까.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3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목차가.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96페이지 맨 밑에 3번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 요건 읽어볼게요. 도시적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경우에는 양가로 1번부터 3번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양가로 1번부터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이 3개를 봐야 되는 거야. 1번 줄 거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97페이지 제일 위에 줄 거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구역 면적,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어디?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에 해당한 지역.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 지역. 다음에 정한 요건이 조금 더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책장 넘겨요. 넘겨서 그 요걸 외우는 것도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맨 위에 양도를 2번 찾으셨습니까? 줄 것이십시오.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이거 시험 나왔었죠? 밑줄 거예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가 뭐죠? 폐지된 용도지구잖아.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비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까지 밑줄 거예요. 일단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이 3개를 목차를 못 외우면 빵점. 공부를 좁게 합니까? 넓게 보게 합니까? 넓게 봐, 시야를. 고개 딱 들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공법은 제도를 보셔야 됩니다. 넓게. 고개를 숙이고 자꾸 외우려고 하면은 숫자하고 단어만 보인다니까. 그럼 망한다니까. 공법을 잘하는 방법, 넓게 보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대상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반드시 지정해서 개발을 하거나 관리해야 될 곳이 있고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제처럼 하십시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해당돼야 되죠?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고 그 계획관리 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계획관리 지역, 지정되는 구역 면적,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은 도시적 밖에 뭘 지정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야.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도시적 밖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그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여기 무슨 용도지구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해버렸어. 그러면은 이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하던 건축 제한을 할 수 있게 돼서 못하게 됐잖아. 이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이죠.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거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작년, 재작년에 만 3년 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목차잖아, 목차. 근데 이런 목차를 거의 안 외워져. 들어가서 도시적 외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그 지정 요건은 막 쪽 찢어서 외워요. 세부적으로 외우는데 목차를 못 잡으니까 외우고 들어간 게 시험에 나온 줄도 모른다 말이야. 안타깝잖아.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갔는데 재밌게 외웠는데 쉽게 외웠는데 시험에 나온 줄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배운 게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안 보여요. 목차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도시적 외의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4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중에서 2가지만 외우면 되거든. 일단 읽어드리고 교재 밑줄 그어드릴게요. 여기 집중.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어디에 포함되죠?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이 계획관리에 포함되고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정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알겠죠? 생산관리지역과 보정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포함됐다면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일단은 여기까지만 20시간 외우면 돼요. 그 밑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 것, 자연환경에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봐요. 여기까지를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계획 알파로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구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10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면적 규모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교재에서 밑줄 거 드릴게요. 교재 와보세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셔야 되냐면은 97페이지 제일 위에 봐주세요. 자,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97페이지 맨 위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줄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아무리 용도지역이 무엇일 것?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밑줄 껐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봐요. 3번 내려오셨습니까? 동그라미 3번 내려오셔서 밑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면적 동그라미, 토지의 면적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중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면적 요건이 몇 개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3개 있죠? 거기서 기역만 해야 돼, 여러분은. 줄 거죠? 지정하려는 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와 10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면 면적이 얼마 이상일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저 밑에 줄 거요. 해당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줄 거요. 5번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4번, 5번은 안 외우고 1번하고 3번은 외워야 돼요. 1번, 3번 묶어서 암기. 1번, 3번을 앞으로 묶어서 암기라고 적어요. 외워야 될 거 딱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고개를 들어볼까요?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어보세요. 설명 들으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퀄리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보시고 더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죠. 봐요. 서울이잖아. 서울시 주변에 도시적 밖에, 도시지가 아니지만 서울시 외곽에 서울의 아파트 값 잡으려고 서울시 주변에 끊임없이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만들었잖아. 그죠? 그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만들려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때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는 면적 50% 이상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야 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그걸 지정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최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바꾸기 가면은 서울시 외곽의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데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시지역이 용도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되게 만든 거야. 그러면은 도시적 밖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도록 제도를 만든 거야. 이게 2002년도? 2012년도? 2002년도에 제도가 된 거예요, 이게.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했었죠. 대한민국, 그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야. 그러면 2002년 이후 수도권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주말에 등산을 가잖아. 이게요. 우리 수도권에도 서울 조금만 벗어나도 서울 외곽에 다 산이잖아. 그죠? 산이잖아. 곳곳에 산이 있잖아. 이렇게 산이 있잖아. 그러면 산하고 산 사이에 이렇게 들판이 보이잖아. 평지가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등산을 가잖아. 이렇게. 주말에 등산을 가서 산 정상에 섰어. 그러면은 뭐 하죠? 야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정상에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쪽에 보니까, 과천 쪽에 보니까, 가나산에서 과천 쪽을 보니까 여기에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들판이 보이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언젠가는 지구단위 계획구층에서 아파트 위주로 지어지는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거나 이렇게 밑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멋있죠? 30만 제곱미터 미달되면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사도 투자를 해도 이렇게 좀 넓은 지역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에 이런 곳에 땅을 사야 언젠가는 수용이 돼도 그동안에 값이 많이 올라서 그죠? 감정 가격으로 수용당하더라도 보상금을 잔뜩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지가 면적이 30만 제곱 미만이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실력이 이제 땅을 보는 실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등산을 가도 똑같이 내려다보지만 밑으로 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기는 저렇게 지금은 하우스가 보이지만 언젠가는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여기도 3기, 4기 신도시 후보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얼마나 수도권에 소규모 아파트가 도시적이 아닌데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도시적밖에 산 밑에 들판 한가운데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니까 난개발 막으려고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앞으로 도시지가 아닌 곳이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최소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 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어떤 제도인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면 외워지잖아. 앞으로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그 지정하려면 지정되는 구역 면적 절반 이상의 계획관리가 포함되고 계획관리가 포함되지 않은 아무 용도적인 생산관리가 보전관리가 한정되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일주일에 치려면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한 거 외워두시라고 이제. 이해가 안 된 상태는 외울 수도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외워지려냐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도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똑같아. 이거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요건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도 봐요.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아파트 짓고 열주대 지으려면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 이상이 나와야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 지난주에 배웠잖아. 개발진흥지구는 몇 개죠? 5개가 있어. 맞죠? 잠깐 책을 만지지 말고. 개발진흥지구 5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있단 말이에요. 5개가 있어요. 이 5개의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역에 위치해야 돼, 위치. 그걸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야.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이번에는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해야 돼. 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돼. 이런 것은 여기 첫 번째 정도만 암기를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돼. 지금은 안 외워도 되는데 이런 걸 봐요. 이런 거 지금 필기해 놓고 이걸 외우다가 목차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목동이 소를 몰고 갈 때 소 고삐를 놓아버리면 꽁지 잡아도 필요 없잖아요.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고삐를 잡아야 됩니까? 고삐를 잡아야 되죠. 목차를 외워야 되라고. 이거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오세요. 98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98페이지 맨 위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입니다. 위 동그라미 1번, 위 양가로 1번의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에도 계획관리지역의 면적 요건이 해당해야 되니까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지으려면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 이상. 이건 안 해도 돼요. 동그라미 2번만 암기하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만 암기해요. 이것도 많이 들어간 거야. 줄 것죠? 2번 줄 것죠?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용도지역에 위치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기억번.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하진 않을까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외우는데 목차를 놓쳐버리면 깡이라니까. 목차를 외우고 이해가 되면은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 밑에 산업유통,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그 밑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 여기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시 필요하면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외워도 되고 너무 과하게 암기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 지금 이거 막 필기하고 외워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걸 적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 그래서 기억번 정도. 아셨죠? 필요하면 기억번 정도. 목차. 그 다음에 목차 외우면 돼요. 용도지구를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 중에서 행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의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내려오세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내려오셨습니까? 네. 밑줄 쭉 끄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이 박스안에 몇 개 있죠? 9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 중에서 줄 것죠. 3번과 5번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9개인데 그중에서 꼭 외워드릴 게 3번, 5번입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을 앞으로 묶어주세요. 3번과 5번을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의무적 포함.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몇 번이죠? 3번, 5번이 암기해야 돼요. 암기. 수시로 시험에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 동그라미 3번 줄 거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줄 것입니까? 동그라미 3번에 대통령 내로 정하는 그 뒤에 줄 것이십시오.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동그라미. 건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동그라미, 최저 한도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드시죠.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네.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상징적으로 줄 거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박스 안에 밑줄 것이십시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 내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밑줄 것입니까? 네, 상징적으로 해놓고 꼭 암기는 몇 번을 해야 되죠? 3번, 5번은 꼭 암기하시고요. 고개 들어주세요. 3번, 5번 설명 좀 하려고요. 자, 봐주시고. 지구 단위 계획만 지금 1시간 이상을 하잖아요. 1시간 반 정도. 지구 단위 계획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봐요. 여기, 자, 서울, 녹지지역.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 이면서 동시에 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묶여있다가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 배웠잖아. 서울시에서 여기다 뭘 지정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됩니다. 맞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서울시에서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이 지역을 단위로 하는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이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잖아. 지구 단위 계획을 몇 년 내에 결정 고시하죠? 3년 내에 결정해서 고시해야 돼. 그때 지구 단위 계획, 이 결정 고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알면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알면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아는 거 맞죠? 첫 번째. 지구 단위로 뭘 결정하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 내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설명할게요. 여기 용도 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이었잖아.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이었죠.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정된 지금 녹지지역이 해제된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됩니까? 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거 맞죠? 여전히 이곳이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잖아. 그럼 그린벨트는 해제됐지만 용도지역의 녹지지역 상태에서는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녹지지역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변경해야 됩니까?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면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하잖아.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돼서 아파트 위주 신도시로 개발될 건지, 중심 상업주로 변경돼서 업무 중심의 상업주로 개발될 건지 컨설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구역 안에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변경할 때는 지구 단위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입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잠깐.
여기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3종 일반주로 바꿨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도로, 몇 차선 도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차선 도로를 만들 건지, 이거는 도로는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 몇 호선을 연장해서 넣을 건지 이것도 기반시설 배치 아닙니까? 지하철역에 어디에 만들 건지, 초등학교는 몇 개를 짓고 중학교는 몇 개를 짓고 고등학교를 몇 개 지을 건지, 공원을 어디에 조성할 건지, 이 지구단위교육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배치할 건지,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는 지구단위교육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교육을 보면은 여기에 도로는 몇 차선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설되고, 지하철 몇 호선 연장해서 들어오고, 초등학교는 몇 개를 짓고 고등학교는 몇 개를 짓고, 특수 목적고 외고는 몇 개가 들어오는지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하철역이 어디 생긴지 다 알 수 있고. 고급 정보 맞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니까 봐요. 이 블록의 땅을 분양받으면 건축법상은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이 블록에서는 어떤 용도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등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최저 한도는 몇 층 이상으로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지구단위구역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석하고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진짜 많지 않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1등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니까. 개업하고 한 2년 정도, 1년 정도 고생하시고 한 2년차, 3년차부터 연봉을 2억씩, 3억씩, 4억씩 때려내야 된다니까. 그러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6, 7천만 원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마음속으로 6, 7 정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고. 아니, 가슴 설리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죠, 뭐. 이러려면 연봉 2억씩, 3억씩 하시려면 열심히 해도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생하면 같이 있으면 그 고생을 할 수 있어. 맞죠? 내가 오래 고생하더라도, 공부하고 고생하더라도, 잠 못 자고, 공부한 지 30년, 40년 만에 다시 책 짜고 실험하고 있지만, 이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면 희망이 있으면 하는데, 이거 해도 되겠나? 돈이 될까? 옆집에는 했다가 망하던데, 이러면 공부할 힘이 안 나잖아. 좀 가슴이 설레이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났으면 좋겠고. 제 강의가 좀 어렵죠. 암기방법을 가르치는 거 해석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강의하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2번, 3번 반복하면은 쉬워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99페이지 제일 위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 동그라미.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기준 완화 심화 학습 들어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나와 있습니까? 99페이지 박사네. 저 밑에 심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기준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간간히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상당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니까 쉬운 거 2개만 딱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오셔서 동그라미 6번 오십시오. 10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찾으셨나요?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왔죠. 제일 많이 나왔구나. 읽어볼게요. 10번, 6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계속 줄 것이죠.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다음이 기억과 니은이에요. 기억과 니은. 기억 줄 거죠? 한옥마을 보존 줄 거예요. 쭉 긋지 말고 한옥마을 보존.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줄 거예요. 몇 개? 2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올라갑니다. 다음에 해당한 지역.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줄 거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죠?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의 목적이니까 자동차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니까 그 동네 자동차를 못 다니게 규제하니까 주차장 필요 없죠. 그래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 100 동그라미, 100% 완화해서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한다는 것은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집 지을 때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몇 평, 몇 제곱미터 확보해야 되는데 아예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80%까지 완화하여 줄 수 있다. 믿겠습니까? X. 그게 재작년에 시험 문제였다고. 이런 것은 공짜잖아. 그죠? 그 다음에 7번 여러분들 7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몇 개 있습니까? 기억, 니은 2개가 있죠. 기억만 하면 돼. 니은번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번에 손을 대면 힘들어진다니까. 기억번에 도시적 동그라미예요. 도시적에 뭘 지정했죠? 도시적 안에 개발지능지구 지정했어요. 개발지능지구 줄 거죠? 그 개발지능지구에 다시 뭘 지정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까지 줄 거예요. 도시적의 개발지능지구 지정하고 그 개발지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7번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역의 적용될 용적률 동그라미. 용적률 얼마? 120 동그라미. 120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6번, 7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책잘 넘겨요. 넘겨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 오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제일 밑에 큰 4번 찾으셨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실효 등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쭉 끄시고 실효 사유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몇 년? 3년 이내 동그라미.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놓고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미칠 것이십시오.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까? 3년. 구역 지정 결정 고시하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없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103페이지 오세요. 10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그때 지구단위 계획은 미칠 거예요. 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 뒤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 줄 거예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동그라미. 손 떼죠. 5년 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미칠 것입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5년과 3년을 이해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네, 이거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그린벨트 해제되면 서울시에서 무엇을 지정하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 그날부터 3년 내에 뭘 결정해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는 거니까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 3년 안에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구역 지정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법적 효력이 실효가 되어버려요. 이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제한할 수 있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 공식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 5년 내에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인허가 승인받고 사업가 공사에 뭐 해야 되죠?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는데도 5년 동안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동안 공사 착수가 없으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이 실효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구역 지정하면은 몇 년 내에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까? 3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은 몇 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까? 5년.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104페이지 제5장 도시공계획시설. 다음 주에는 아마 국토계획법을 진도를 마무리를 할 계획이에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